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리위 다녀오신 김종혁 씨. 아, 윤리 갔다 와서 이런 거예요? 네. 넥타이? 뭐예요? 내가 원래 메고 다니셨잖아요. 아니, 윤리위는 어제 가셨죠? 어제 가셨죠? 네. 아침에는 안 뵀던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윤리위원장이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제가 윤리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결정문을 쓰면서 본인을 뭐 이탈리아에서 마피아하고 싸웠던 지오반네 펠코네 판사라고 비유하면서 한동훈과 저를 그 마피아다. 자기들에게 폭탄 테러를 했던 마피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미리 이름을 적시를 해가면서 얘는 테러리스트고 마피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유죄 심증과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심판에 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오늘 새벽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멈춰 있긴 한데 혹시 윤리위원장님 출연하고 싶으면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예. 꼭 좀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좀 불러주세요. 여기서 싸우게? 아니 그래도 저희야 좋죠. 들이받는 소보다는 마피아가 조금 더 멋있잖아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뭔가 조금 멋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들쏘가 더나.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특검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한동훈 대표가 나타나냐 마냐로 약간 쟁점이 이동된 느낌입니다. 한철수 대표도 그런 말을 SNS에 남겼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명목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특검을 하자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이나 뭐 그 당내의 관심은 한동훈을 부르기 위한 특검이 이게 단식이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려 갖고 뭐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자기 몸을 그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단식하는 거 굉장히 그 어려운 결단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근데 단지 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그 집권당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무슨 기사가 나오기는 네. 이제 신천지와 통일교 특검을 각각 다 받자. 네. 이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재선 14명이 건의해서 송원석 의원이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하자라고 했던 거고 국민의힘은 두 개를 같이 하면 통일교는 안 하고 신천지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각각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만약에 홍익표 지금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이 그 농성장을 방문을 하면 거기서 그런 제안을 할 거로 보여져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도 농성 그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탈출구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송원석 그 의원이 신천지 특검하자가 몇 군데 기사 떠 있고 어떤 데는 삭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떠 있는 데는 더 많긴 합니다. 아직은.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신천지 특검 따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이 단식은 굉장히 통해서 그런 얻는 게 많아진 거죠. 사실은 뭐 이상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도 이상 안 해요. 우리 다 방송 나온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 통일교 특검하자, 공천원금 특검하자가 실제 목적이 아니라 이 당내 분란이 많고 한동훈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은데 그래서 시선 돌리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 우리 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동훈과의 관계가 핵심 이슈인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 거죠. 한마디 뭐 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왜 나를 제명했냐고 따지기도 그렇고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가처분도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이것도 만약에 찾아간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드디어 정치인이 됐네. 다들 그렇게 볼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봐주지는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몰아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매는 심정으로 저는 뭐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사실은 민주당은 계속 통일교 특검 하지 말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천지 특검이랑 같이 하자는 거니까 이걸 왜냐면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이렇게 쫙 갈라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네. 종교단체에 관여한 게 수시로 관여하고 동시에 관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그 어쨌든 이단이라 칭하는 종교단체들이 정치에 관여한 정당 선거에 관여한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달라져요. 어쨌든 근데 여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국정 난맥상을 좀 풀기 위해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뭐 지금 뭐 홍익표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뭐 내일 정도에 방문할 거라 그러는데 통일교 신천지 특검 받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 어떻습니까? 내부용 단식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지난번 주호영 의원, 권영진 의원, 윤한홍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질 때 그때 바로 필리버스터 돌입하는 바람에 그 여론을 잠재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되고 한동훈 대표 징계 제명 결정되면서 곧바로 단식 돌입한 거 보니까 이거 내부용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밥까지 굶어가면서 어쨌든 상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단식을 결정했으면 모든 구성원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한동훈 대표가 단식장을 찾는 것이 화제냐면 이거 어쨌든 싸우는 친구가 있으면 말리는 친구도 있어야 되니까 네. 두 사람이 뭔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시너지가 대단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함께 정치를 했었던 사람들인 거고 지금 워낙 이재명 정권에서 3대 특검 내지는 뭐 쟁점 법안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에게 찢어지지 말고 함께 한 대 목소리 모아보자라는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 발짝씩 물러나가지고 단식장 찾아서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렇고 국민의힘한테도 그렇고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 근데 대표는 잠깐만요. 개혁신당의 사무총장께서 우리 당이 이렇게 화합을 해서 잘 되기를 저렇게 좋죠. 학수 고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 정당이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긴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한 개의 정당이 잘 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있죠. 그렇게 지난번에 그 김문수 그 전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러브샷. 만나서 러브샷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막 얼마나 비판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런 그 구시대 인물과 무슨 뭐 그렇게 비판을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두 분과 절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서 절연을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계엄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손을 잡고 악수하는 건 사실은 다 위선이죠.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당장 그 지지도가 오늘 조사에서 지지도가 뭐 몇 프로 3%가 4%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 봐라 한동훈 쫓아내라는 보수 세력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름을 빨리 짜내라고 지금 장해찬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개혁신당도 원래 지방선거의 연대의 첫째 전제 조건은 윤 어게인과의 절연 이렇게 입장이 나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없는 게 그 어느 당과도 지금 연대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그건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 정치인을 생각하는데 그 뭔가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진다라는 느낌을 자존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통 큰 어떤 품을 보여주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다에 500원 걸어요. 가야 한다? 간다. 많이 좀 보시지. 500원씩 500원. 그거 걸면 기소.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도박은 불법입니다. 사과하라고 막 그러다가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설에도 한동훈도 잘못이 있어 이러니까 오늘 우리 사과 1년 2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오늘 갑자기 사과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언론이나 모든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가냐 안 가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때 사실은 안 가버리면 굉장히 약간
그런 사람이 돼요. 약간 속 좁은 사람이 돼. 네, 그래서 감으로써 오히려 약간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네. 당신은 나를 쫓아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래도 이 단식하는데 위로를 왔어. 그렇지. 이 큰 그림을 그리려고 본다 그러면 가면은 득점 포인트예요. 그럼 무조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일 가고 말고는 관심사가 아니네요. 이준석 관심사 대표는 뭐 아니라니까. 당연히 관심사 아니죠. 저희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근데 빨리 가서 같이 동조 단식 하셔야 되는 거 단식은 아니에요? 좀 안 한다 이준석 대표? 그러던데. 그러니까 천하람 대표가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천하람 대표 혼자만 이렇게 잘 집중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혼자만의 시간인 것 같고 굳이 뭐 둘이 같이 공조단식을 해야 되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거기 있잖아요. 김재원 대표 저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셋이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이제 귀 당해 인사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가 귀당의 분명히 인사예요. 난 저쪽이 귀당 다른 잘 당 되라고 같아. 지금 왜 조언하는 그래요? 건데. 거기가 같은 당이고 여기가 다른 당인데 미치겠네, 헷갈려. 이거. 헷갈려. 쉽지 아니 근데 이거. 단식은 같이 안 하는데 공조는 한다 하는데 필리버스터 있을 때는 필리버스터 했으면 되는데 천하람 의원처럼 지금 공조 어떤 형태가 있을까? 이게 뭐 방법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고려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스포일러 같아가지고 깜짝쇼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쌍특검, 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어떤 불법 비리 공천 그리고 부실한 수사 등을 파헤치고 다시 한번 정치 개혁하기 위해서 특검법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검토할 겁니다. 아니 박수영 의원이었나요? 그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 건강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식 계속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근데 본인이 안 하시고 왜 한동훈 대표한테? 아 그래도 이제 뭔가 상징성이 있으니까. 김영지 최고는 어떻게든지 간에. 김정일 최고님 보시기에는 그 최측근이시니까 전혀 갈 아니 그건 가능성이 모르죠. 없다. 아, 모른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는 거지만 길이가 조금 맞겠다. 그런데 아니 원래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사과는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고 가자. 근데 그 사과가 장동혁 전 대표나 혹은 그 단계를 조작한 사람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과 그리고 나머지 우리 당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당원들에 대한 그런 사과니까 물론 이제 저도 한 5대 5 정도로 하지. 근데 3분의 1 대 3분의 2로 예를 들면 그 사과와 이건 잘못된 거다라 얘기하는 것이 비율이 된 거는 좀 비율 조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요 그 무슨 대인배 소인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견주해온 원칙의 문제도 있어요. 이 원칙을 예를 들어서 그 정말로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널 것이냐 안 건널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계속 모른 척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이렇게 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만약에 그렇게 덮어버리고 가면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 발목 잡혀갖고 한 걸음도 못 나갈 거예요. 아니 단식하는데 가서 뭐 계엄의 강을 건넙시다 뭐 윤석열 아니, 그런 얘기 안 이렇게 할 하지. 게 아니잖아. 누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그래요. 그런 아니 여기서 거울이 갑자기 깊은 것 이준석 같아요. 대표가 나타나서 내가 릴레이 연이어 단식을 하겠다 이러면 정말 한동훈 대표의 자리는 이제 사라지는 건데 아니, 뭐 누가 먼저 가느냐가. 한동훈 대표를 염두해 가지고 다음 행보를 고려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평가보다는 네. 한동훈 대표가 빨리 잘 스며들어서 어쨌든 당 바깥으로 자꾸 돌지 말고 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 여론을 그래요. 모으는데 함께 힘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 쌍특검을 관철하는데 전 주요한 효과가 될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정치 행보가 별로 없어서 유승민 전 대표도 이제 찾았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것도 그렇죠. 예. 이것도 좀 압박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치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한 차례 무산됐고 아직 뭐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하자라고 어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비망록을 보유한 정당 개혁신당의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네. 청문회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청문회를 해도 제대로 하자거든요. 네. 그게 정확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측은 자료를 75%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 측은 15%밖에 안 냈다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60%의 간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60%가 자료를 내긴 냈는데 자료를 낼 수 없음 자료를 낸 거예요. 60%나. 그러면 청문회는 못하러 합니까? 실질적인 검증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심지어 가장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하는 그 원펜타스 불법 청약에 대해서도 본인의 청약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 장관 후보자가
뭐 외부에서 등용한 사람도 아니고 3선이나 했었던 의회주의자인 이혜은 의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을 했었던 국회의원 출신의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일부러 뭔가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넣지 않는다라는 것은 청문회를 형해화하고 사실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청문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의 한규근 의원부터 자료 제대로 내라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지금은 보이콧인 상황인 건데 얼마 뒤에 다시 뭐 개최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박주민 의원 유튜브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요거 이혜훈 지명 좀 다른 일을 하다가 느슨해진 거 아니야? 이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 실질적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유시민 작가한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까지 그냥 어쨌든 개최하는 것이 마지막 수순입니까? 아니면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건 상정 안 해서 원래 안 하면은 뭐 여당이 뭐 간사가 진행하든가 했지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건 상정 안 해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뭐 야당의 시간이에요. 여당의 시간이 아니라 야당이 오히려 뭐 사실은 지금 자료 제출 안 한다는 문제는 그동안도 수십 번 있었고요. 지금 15%냐 75%냐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본인 후보자는 내가 75% 냈다 그러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15%라는데 그 비율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자료는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 오전엔 자료 제출 갖다 싸우고 오후에 뭐 좀 내고 이러면서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안 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일까지가 20일이거든요. 내일은 이제 뭐 기자회견도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또 10일 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부담이 더 없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안 했으니까 야당이 오히려 보이콧한 거니까 그럼 뭐 그냥 현재 상태로 임명하는데 저는 부담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 반대 아니에요? 검증을 거부한 논란의 후보자이니까 검증도 안 된 후보를 대통령에서 그대로 받았다. 이 자체 사실 아니죠. 부담일 거거든요. 검증을 그럼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검증을 포기한 거잖아요. 검증 포기한 거면 오히려 이제 뭐 검증 포기의 명분이 네. 이 사람은 청문회에 안건조차 올릴 수 없는 수사 대상이다라는 걸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니 근데 보십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원래 계획은요. 네. 청문회까지 한 다음에 날리는 게 아마 저 대통령실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왜냐하면 임명을 했을 경우에 부담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뭐 유시민 작가 얘기했지만 그쪽 진영 내에서 뭐 저런 사람 장관 시켜주려고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임명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어요. 근데 청문회까지 질질 끈 거는 야 그래도 진보 저쪽에 보수 진영에서 끌어온 사람을 우리가 그냥 헌시짝처럼 버린다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니까 막아주는 데까지 막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출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보이면서 봐 니들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 됐지만 이렇게 날려버릴 계산이었는데 이게 틀어진 게 무슨 일이었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청문을 안 하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말로는 뭐 자료를 안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언제 자료 다 줬습니까? 네. 자료 안 받았어도 거기서 야 소리 지르는 것만 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의혹만 계속 추궁을 해도 이건 뭐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혜훈 후보가 나오는 모습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거 이혜훈이 자기가 잘 알던 사람들한테 읍소를 해서 옛날부터 오래 알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의원들끼리의 관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는 막 혼내면서 사실상은 이거 덮어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을 보면서 용산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면 청와대에서는 야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그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어제 이 이슈를 조금 더 끌어서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시간차 공격을 더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봐주기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이었다면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진짜로 임명할 생각이 있었으면 야 청문회 못했어 니들 때문에 아마
일제히 공세에 폈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거 청문회 못한 책임은 니들이고 검증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임명해도 너희들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 그건 또 바뀌었다. 바뀌어서 네. 청문회를 어떻게든지 해야죠. 네.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 얘기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청문회 열면요. 청문회 열고 온 국민이 그런 거 다 공개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텨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면 뭔가 좀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